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 리더들이 말하는 읽기와 생활의 변화를 내용으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읽기로 성공한 명사들의 노하우,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 2012년 명사 릴레이 특강 리더스 콘서트. 오늘은 스컬리와 남녀 탐구 생활의 목소리 주인공이시죠. 성우 서혜정님을 모시고 읽기로 찾은 자유로움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서혜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읽기를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왔는데요. 성우라는 직업은 사실은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소리를 내서 읽죠. 남녀 탐구 생활 같은 경우도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읽는 것이 그 남녀 탐구 같은 경우는 일정한 톤으로 쭉 한 톤으로 이렇게 억양 없이 그렇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렇게 일정한 톤으로 읽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더 인지가 잘 된다고 해요. 우리 그 뇌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명령을 하는 각 그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그 뇌 구조에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뇌들이. 그런데 언어를 지시하는 뇌, 그 뇌가 모든 뇌를 다 지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로써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로써 나 싫어. 그러면 싫어하는 그 뇌가 모든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싫어 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 손을 움직이는 걸 지시하는 뇌, 여러 가지 뇌들이 있죠. 그 뇌가 다 그 영향을 받아서 싫어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싫어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30년 됐거든요. 성우한 지. 그런데 늘 이렇게 소리를 내서 원고를 읽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거의 무슨 시사 이런 프로는 저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화 예술을 전해주고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생동형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 그 프로그램 제가 지금 10편째 나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상식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을 소리를 내서 읽기 때문에 그것이 인지가 되어서 모든 제 뇌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착해요. 이 방송이라는 것이 나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정말 좋은 메시지 하나를 거기서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늘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참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늘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리플렛에 있듯이 읽으면서 제가 자유로움을 느낀 게 언제냐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판자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판자촌이라는 곳은 이런 벽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옆집 애가 맞는 소리,
또 앞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뭐 집어 던지고 싸우는 소리, 그 판자촌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궁핍하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여간 다투는 소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형제가 없이 제가 무남동녀거든요. 그래서 늘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서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만화책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막 그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만화책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어느 결에 소리 하나하나가 없어지면서 그 만화책 속으로 제가 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는 또 이렇게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책은 또 소설책하고 다르게 말풍선이 있어서 그것이 다 대화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또 그 만화 그림의 이 표정들을 보면서 아마 그때 성우로서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 녹음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누야샤에서 금강을 할 수 있었고 또 세일러문에서 세일러 마스를 할 수 있었고 웨딩 비치에서 데이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이온킹에서 날라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접근이 되었는데요.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성인들이니까, 지금부터, 참,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만화책 보고 뭐 이러면서 성장했지만, 21살이 됐을 때 제가 성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예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성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학업을 쭉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예대에 다시 복학을 해서 지금 3학년이에요. 서울예대 3학년. 근데 아직 학교에 이렇게 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F를 4개 맞았고 이번에 몇 개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책을 접했는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어느 정도 내가 상식을 갖고 어떤 그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이 책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런 나 나름대로 어릴 때는 엄마가 읽어라 뭐 이래서 읽고 또 만화책을 접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부터는 순전히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물론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읽기도 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 생각이 좌우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입사를 했을 때 1학년 때 입사를 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다녔던 동료들도 있었고 중대 연극영화과, 한양대 연극영화과 이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어야 돼요. 친구들이 아니죠.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언니 오빠들과 내가 똑같이 경쟁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이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배워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저는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7시 반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시까지 방송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신문 2개를 먼저 사설을 읽어요. 그거는 우리 PD 선생님께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지금은 전속기간이 2년인데 비정규직 그 제도가 생기면서 근데 제가 성우 생활할 때만 해도 전속기간이 6년이었어요. 6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때는 신문에 또 한문도 되게 많았어요.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미용실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 만나느라고 이렇게 이쁘게 좀 하느라고 미용실에 들려서 미용실에서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가 왔는데 요즘은 신문에 그렇게 한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는 신문에 정말 한자와 한글이 거의 반반? 예, 그 정도로 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면서도 신문을 읽어나가면서 꾸준히 신문을 읽다 보면은 한자가 스스로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정말 여명을 보면서 큰 소리로 신문을 읽어 나갔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제 인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물론 한 분야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식이 쌓이고 상식이 쌓이고 그러겠죠. 물론 그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참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체험했던 거를 여러분이 그냥 저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치 한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조금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별로 아닌가 보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그래 보여요? 그 지적 능력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뭐 책을 놓고 어떤 상식을 우리가 막 배우고 그리고 뭐 문제를 풀어나가고 저는 그것이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엊그저께 방송 프로그램 그 요즘 SBS에서 국민 DJ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나갔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분이 국민 DJ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고를 써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깜짝 놀라고 스태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훌륭한 글이에요. 정말 지금 작가로 등단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글을 써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글은 내용이 자기의 체험이 묻어난 글이었거든요. 거기에 진솔함이 있었거든요. 책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책 속에는 진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젊을 때 그 책을 접한다는 거는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접한다기보다는 그 책 속에 있는 진실을 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꾸준히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눈으로 익히지만 물론 그 뭐 소설이 되었건 어떤 책이 되었건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계속 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런 사람이 되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서울예대 들어가서 정말 1학년 3월에 입학해서 5월에 성우시험 봐서 성우가 됐었는데 30년 동안 성우를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늘 큰 소리로 읽고 늘 내가 인지해서 또 방송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모니터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젖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사회 속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 되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내가 6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는 그 트레이닝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는 방송 프로그램을 안 줘요.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안 줘요. 주는 것이 뭐 토끼 목소리 다람쥐 목소리 아니면 여자일 미용사 이런 거 한두 마디 주거든요.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주인공 하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나 1시간짜리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다 할 수 있는데 안 시켜주거든요. 그럼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마치
이제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냐, 예, 그렇게 이제 연출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걸 작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도 사설을 읽으면서 내가 무슨 추적 60분 뭐 그런 프로그램에 그냥 기자가 된 것 같이 막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6년 동안 쭉 쌓이면서 어느 날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를 접했을 때 그 드라마가 여러분 9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그 드라마를 즐겨서 쭉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드라마가요, 굉장히 그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스컬리라는 인물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전문 용어들, 그 다음에 그 FBI 요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전문 용어들,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 범죄 현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드라마가 그 당시 왜 인기가 있었냐면 아주 이렇게 고학력을 가진 내지는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았어요. 그거를 다룬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내가 성우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읽었지만 내가 그렇게 트레이닝한 보람이 여기에서 일어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드라마를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신문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멀더가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냥 스컬리한테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스컬리는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멀더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 휴대폰은 모토로라였어요.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모토로라가 막 대세였거든요. 그럼 스컬리가 전화를 딱 받고 늘 10년 동안 정말 가장 많이 했던 대사예요. 멀더 어디에요? 네, 이 대사요. 예, 그 대사는 제가 신문 읽은 거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책을 주제로 하고 신문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 속에서 정말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만화책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위인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비교적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제가 고학년이 되면서 사업이 점점 이렇게 안 되셔가지고 중학교 때 정말 비참할 정도의 그런 가난을 경험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엄마가 이제 그 영등포역 앞에 해장국집을 하나 이렇게 경영을 하셨어요. 경영이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정말 조그만 해장국집이었는데, 그때 제가 즐겼던 책은 소설책이었어요. 아마 이제 중학교 때 그 말풍선이 있는 만화책을 즐겨보고, 고등학교 때 소설책을 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위인전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성우가 되었을 때는 사설을 참 많이 봤었고요. 사설은 정말 제가 필요에 의해서 본 거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위인전 읽을 때 그 위인들은 왜 다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읽을 때 몰랐는데 중학교 때 내가 고난을 겪고, 고등학교 때 고난을 겪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식당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막 홀 서빙하고 그랬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막 음식 만들어내시고 배달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참 자존심 상하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매점에서 일을 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매점에서 일하면서 초등학교 때 내가 같이 떡볶이 사 먹고 뽑기 해 먹고 이랬던 친구들이 물건을 사러 오고 내가 물건을 팔고 이러는 상황에서 되게 자존심 상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와서 뭐 그릇에 고춧가루가 묻었다는 등 뭐 막 다
탓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식당 가면은 고춧가루 묻었으면 제가 살짝 떼고 마는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위안을 받았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잖아요. 위인들은 다 그런 고난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다음에 위인이 되려나 보다. 왜냐면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춘기 때 아니에요. 사춘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왜 그걸 겪어야 되는지. 딴 친구들은 다 엄마가 등록금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용돈 받아서 자유롭게 학교 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 나도 정말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아무리 뭐 내가 무슨 정말 큰 죄를 지었나? 근데 죄 지은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에 뭐 이렇게 죄를 짓겠어요? 근데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위인이 되려나 보다. 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삼았던 거죠. 그리고 만화책을 막 접하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풍선의 글을 보고 그 그림의 표정을 읽고 그 만화는 특히 이 눈동자의 표정이 많잖아요. 입 막 이렇게 웃을 때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런 거를 접하고 그리고 소설책을 보면서 막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스토리 속에서 막 헤매고 근데 그 헤맨다는 거는 정말 나에게는 자유였어요. 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돌파구였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빠져서 지냈어요. 형제가 없다 보니까 나 혼자서 책 속에서 만화책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성우가 되면서는 필요에 의해서 봤어요. 신문을 보고 또 책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작이 있으면 원작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30년 성우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올해 51살인데 이제 50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도 저는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잘 때는 늘 책을 보다가 자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한 페이지 보다가 그냥 자고 또 어떨 때 이렇게 피곤하더라도 책 속의 내용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막 그 늪속으로 쭉 빠져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밤에 홀딱 책을 보죠. 그럼 그 다음날 되게 피곤하고 그런데 지금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책 속의 자유로움이란 정말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는구나. 그리고 되돌아볼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를 도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 다니면서도 매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책을 읽으면서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면서 어느 날 내가 글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오늘 제 책을 아마 받으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에세이집이에요.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그 중학교 시절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동안 제가 낙서처럼 일기처럼 썼던 글들을 한번 모아놨어요. 모아보고 그다음에 방송하면서 내가 좋은 글들 모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책이 하나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처음에는 제가 성우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역량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솔직하게 한번 내 얘기를 써보자. 내 얘기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성우를 지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번에 뭐 직업 만족도 조사했더니 성우가 2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리고 뭐 KBS만 해도 한 해 성우 10명 뽑거든요.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뽑는데 지원하는 숫자가 뭐 거의 3,0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성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저의 그 자전적인 그런 에세이집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 안에는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한번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한 거. 30년 동안 이 말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를 더 뭐 포장을 한다기보다는 더 돋보이게 하는가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게 말이라는 게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그 스피치를 이게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봤어요. SPEECH잖아요. S는 sincerity, 진정성, 그 다음에 P는 passion, EG, emotion, 칸타빌레, 유머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6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이렇게 반죽이 잘 됐을 때 참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발성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 상태가 괜찮죠. 예. 그러니까 그 발음과 발성과 감정 상태만 잘 조합해도 그 사람이 되게 돋보여요. 제가 뭐 빼어난 미모는 아니고 뭐 그렇게 뭐 키가 크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면은 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서혜정인데요. 뭐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비교적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예, 이게 말의 힘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옛날에 왜 여자는 뭐 솜씨가 있어야 되고 맴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씨가 고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라는 거는 똑같은 그 사람을 어떤 포장지에 싸느냐. 내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신문지에 그냥 뚝뚝뚝뚝 말아가지고 상대방에 주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를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리본을 예쁘게 묶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거거든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뭐 상식, 어떤 뭐 지적인 능력, 뭐 또 내지는 나의 건강 상태, 또 아무리 옷을 잘 빼입으면 뭐예요? 입 여는 순간 실망스러운 사람들 보지 못하셨어요? 예, 이렇게 멀쩡하게 딱 앉아있는데 딱 입 여는 순간 그 사람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수수하게 정말 뭐 그렇게 빼어난 미모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 하나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에 점점 그 사람한테 빠져들어가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느끼실 텐데. 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제 분야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두서 없지만 이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표현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요즘 스펙 하잖아요. 무슨 자격증을 많이 따고 뭐 식스팩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의 바탕이 읽는 거거든요.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이렇게 습득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현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신문을 보면 사설을 꼭 읽어요. 그거는 제가 습관인데 이 사설을 쓰는 기자분들은 이 문장력이 정말 거의 완벽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할 때 제가 육하 원칙도 말씀드렸죠. 예, 그렇듯이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듯이. 근데 그게 어쩌면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설을 그냥 쭉 읽다 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신문 사설을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실리거든요. 시사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1년 후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 저는 이제 어떤 자리에 가면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접해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막 말해도 돼요. 막 말해도 그게 창피한 게 아닌데 이제 내 나이가 되면은 어디 가서 함부로 막 말을 하게 되면은 잘난 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예요. 신문 사설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분들한테는 신문 사설을 읽으라는 말을 꼭 권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성우로서 성우들이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해요. 애니메이션 녹음, 뭐 ARS 녹음, 나레이션, 영화 더빙, 뭐 라디오 드라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다큐멘터리 해설이에요. 이 다큐멘터리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됐던 게 사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우 초년병 때 그런 사설을 쭉 읽으면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해설이 어느 날 나한테 턱 주어졌을 때 그거를 쫙쫙 읽어 내려갈 수 있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알거든. 내가 그 문장력을 많이 접했거든. 그래서 쫙쫙 읽어 내려갈 수 있었어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자 성우 해설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화돼 있어요. 뭐 과학 다큐라던가 무슨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한 뭐 생로병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거는 다 저에게 오거든요. 그 바탕이 제가 사설 읽었던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마 다양한 과목을 전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설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그 분야의 다양한 얘기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1년만 읽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예, 물론 신문을 통째로 다 읽으면 좋겠죠. 한 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사실은 비밀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이 나이 돼가지고 창피하진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신문을 저는 큰 소리로 잘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성우 훈련을 했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집중력 높아지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전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또 문자도 찍어요. 문자도 찍어서 저는 날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후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는 친구들한테 그런 시간.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뭐 자기 학교에 와서 전공 공부해야 되죠. 교양 과목 공부해야 되죠. 사실 신문 읽는 그 시간이 하루에 신문을 붙들고 앉아서 읽는다는 게 요즘은 또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뭐 기사 그냥 대충 쫙쫙쫙쫙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신문을 붙들고 앉아서 읽는다는 게 그게 하루에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정말 큰 맘 먹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딱 일주일만 하잖아요.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신문에 그 향기가 있어요. 그 인쇄 매체 알죠? 신문 냄새 알죠? 그 신문 냄새가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문의 그 향기를 이렇게 딱 느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감성이 말랑말랑할 때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로움도 느끼고 또 현실이 괴로울 때는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조건 저는 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내 현실이 괴로울 때. 뭐
슬쩍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못할지도 몰라요. 판자촌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집이 없어져 있기도 해요. 철거를 당해가지고. 그럴 때 그 사춘기 때 느껴지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허탈감도 아니고 막 공허함, 정말 내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럴 때 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글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위안을 찾고, 그리고 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모든 현실을 다 잊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향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책을 딱 펴잖아요. 그러면 글 속으로 쫙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잊어져요. 우리 아들 속 썩이는 거, 우리 딸이 반항하는 거, 또 엄마가 또 막 잔소리하는 거, 또 오늘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글 속으로 쭉 들어간다고요. 쭉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여러분께 오늘 권해드리고 싶어요. 글 속에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신문 사설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약이 되고 정말 꼭 읽으세요. 신문 사설. 그리고 한번 그 신문지 그 인쇄 매체에 그 향기에 한번 취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썩 괜찮아요. 저는 향수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용실이 됐건 어느 공간이 됐건 신문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신문지 속에서 나오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저는 그 향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것이 30년 동안 이렇게 뭐랄까,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그런 향기예요. 신문의 향기는. 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런 곳에 오면은 제 강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런 소통을 하는 걸 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좀 어색하고, 사실은 이렇게 밑에 막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붙들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런 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하면서 더 정리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 토크쇼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금은 아까보다는 풀어진 기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우 생활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스컬리 조금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했던 그 목소리, 그 이누야샤? 금강?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보셨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네, 금강이 소리를 잘 지르죠. 이니야샤! 너를 처단하고 말겠어. 이런 식으로. 예.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은 어떤 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항상 한 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매점에서 일할 때 저는 물건을 팔고 친구들은 물건을 사러 오고,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이 올 땐 괜찮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팔짱 끼고 떡볶이 사 먹고 뽑기에 먹고 막 이랬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는 제가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무안하고 창피하고 그럼 톤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무안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밝은 척 하는 거예요. 더 밝은 척, 혜경아 어서 와! 이런 식으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제가 세일러 마스를 했지 싶어요. 저는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늘이 내린 성우라고. 왜 그러냐면, 내 목소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우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 되어진 것 같아요. 매점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친구들 올 때 한 톤 높여서 그래 미경아 어서 와! 막 이러고 밝은 척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겪어냈어요. 어떨 땐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방 뒤편에 가서 막 울음을 이렇게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더군다나 거기가 영등포역 맞은편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그렇게 거칠은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친 어른들한테 막 욕을 먹고 또 그 영등포역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다양한 사투리를 거기서 들었어요. 오시는 손님들한테.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사투리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미 신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과정을 내가 몸소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사실은 그때의 경험 바탕 이런 것들이 다 몸 안에 녹아 들어가서 나중에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것들이 재능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림님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목소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트레이닝을 해야 이렇게 늙어서도 목소리가 이렇게 뚜렷하고 정정하게 늙으셨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요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성우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목소리를 관리하느냐. 그런데 목소리는 전체적인 컨디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들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아주 다양한 운동들을 하시는데 저는 뭐 등산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는 매일 걸어요. 4km 이상 매일 걸어요. 걷다 보면 저희 동네 근린공원이 한 바퀴 그 트랙이 834m인데 거기를 저는 5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걷고 뭐 2-3바퀴 조금 하다가 이제 뭐 4바퀴 정도쯤에는 좀 달려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체력이 있어야지 건강한 목소리가 나와요. 왜 그 병원에 환자분들 보면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고 건조하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컨디션에서 나오는 거지 몸만 잘 관리한다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영혼의 울림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우리 배한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들으시면 목소리 상도 보세요. 저도 전화 통화할 때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이분이 지금 어떤 기분의 상태이며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으며 뭐 대충 감은 잡히는데 저는 아직 배 선배님 같은 그런 경지는 아니고요. 목소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상태라면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요. 또 비관적이고 또 뭐랄까 슬프고 이러면 또 목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목소리가 늙는 거는 정말 목소리는 안 늙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소리가 늙었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가 빠지고 그리고 또 혀가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이제 저도 지금도 느끼는 거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안에 이 윤활유, 침이 젊을 때랑 지금 50 정도 되니까 달라요. 빨리 건조해져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고, 그 다음에 치아 상태가 고르고, 그리고 혀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혀는 안 늙어요. 근데 말 안 하는 분들이 말수 별로 없고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분들이 혀가 빨리 굳을 거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늙으시려면 치아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건강한 그런 상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울림이거든요. 이 안에서 울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가. 성악하시는 분들은 공명 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땐 공명까지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울림이 그 사람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사람의 상태를 다 훑어서 그 사람이 뱉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착한 목소리가 있고 나쁜 목소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기를 할 때도 악당 역을 하잖아요. 제가 세일러문 할 때 메르니아라는 그 악당의 그 대마왕 그 여자 그 악당 마왕을 했었는데 그거 더빙하고 나면은 제 눈동자가 바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악해지는 거예요. 막. 그럼 빨리 그거를 털어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여기 연극영화과 학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올드보이에서 그 최민식 씨가 네. 이태리 칸네 영화제 갔을 때 그 이태리 기자분들이 그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당신의 메소드 연기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당신은 그 속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겠지만 어떻게 도대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메소드 연기가 뭐냐면 빙의 되는 거. 내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외국 배우 중에는 그 메소드 연기를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네. 자살하는 배우도 있어요. 예, 나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저희 성우들은 하루에도 몇 번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오전에 세일러문 하면은 세일러 마스 됐다가 빠져나와서 밥 먹으면서 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오후에 이제 스컬리로 또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스컬리 끝나면 또 저녁 먹어서 막 빠져나와서 또 이제 나레이션 녹음해야 되고. 프로의 정신이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안 늙으려면 어떻게 네. 하느냐 질문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혼을 갖고 있느냐예요. 내가 나이는 80이 되어도 20살의 청춘을 갖고 있다면 청춘의 목소리가 나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혼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부가적인 장치, 뭐 구강 구조라던가 예, 그런 거는 자기가 신체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꾸준히 트레이닝 한다면 뭐 90살, 100살 됐는데 20살 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겠죠. 네. 예, 그러나 최대한 그러니까 생각과 나의 상태 그것이 목소리가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예, 그리고 구강 관리 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제 언론 방송 쪽에서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상식들과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과 이제 시사 잡지 등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나 지식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해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 버겁게, 그 과정이 약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신문을 읽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한 걸음만 뒤로 이렇게 탁 물러서서 전체를 딱 관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숨 쉬면서 여유롭게 가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저희도 연예인이거든요. 우리 경쟁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입사할 때는 여자 6명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 2,000 몇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을 했는데 저희는 물론 이론 시험은 없어요. 예, 실기로만 하거든요. 근데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 또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지도를 가진 성우들이 몇 명 안 되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앞의 거에 막 목매가지고 막 안달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가면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질 것인가? 나의 10년 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현실 가지고 막 안달복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쩔쩔매고 이러다 보면 막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10년 후를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 내 그림을 그리세요. 내 꿈이 있잖아요. 10년 후에 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막 저희 분야는 도마 위에 한번 올라가면 막 난도질 당해요. 그리고 막 나도 모르는 내 얘기를 막 듣게 되고 막 그래서 사표도 한번 써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또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숨 좀 쉬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딴 친구들이 막 혈압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로비라 그러나요? 네.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서도 저는 그냥 10년 후에 내 그림을 그리고 그냥 나는 정말 멋진 성우가 되고 싶어. 그리고 정말 멋진 역을 하고 싶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냥 즐겼어요. 즐기고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그때는 VCR이 없었어요. DVD는 뭐 꿈도 못 꿀 때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야만 했어요. 영화관에서 자막이 나오면은 저는 그걸 그냥 즐겼어요. 막 속으로 따라하다가 어떨 땐 소리도 내가지고 그 조용한 상황에서 막 소리도 내가지고 이렇게 창피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그걸 즐기고 또 집에 와서는 주인공을 안 주니까 우리 동기들이 막 큰 욕 하는데 나는 여자일 하고 그랬었거든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책 읽으면서 그냥 내가 그 속에 책 속에 주인공이 항상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돼서 그냥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즐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정말 여유롭게 이렇게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엑스파일에 스컬리가 탄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컬리 하면서도 저는 스컬리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저는 다만 멀더가 제 파트너가 제 동기 이규하 씨 제 동기였거든요. 동기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정말 멀더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그 PD분이 멀더 캐스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캐스팅해놓고 이 스컬리를 캐스팅을 못해갖고 굉장히 막 고민을 하다가 멀더한테 4명의 후보를 줬대요. 4명의 성우 후보를 주고 아우 내가 이거 도저히 스컬리를 캐스팅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라. 당신이 호흡 맞추고 싶은 사람을 뽑아라. 그랬더니 뭐 이 오빠는 당연히 동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캐스팅된 사람이에요. 스컬리. 그리고 이 오빠가 너무나 평소에 멀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오빠가 실수를 안 하고 잘하게 할 것인가. 저는 늘 10년 동안 그게 제 임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멀더도 빛나게 되고 스컬리도 빛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전체가 인기도 얻고 또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판이 나왔을 땐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굉장히 낯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어로 그러니까 엑스파일 같지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성우 지망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말에 있어서 어떤 쪼가 붙는 거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전 들었어요. 저 같은 생 초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를 이게 제대로 읽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네, 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고 싶기 때문에 쪼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한 템포만 늦추잖아요. 그냥 딱 풀어놓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내가 이거를 성훈련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읽고 싶어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쪼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말들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 나름대로 나레이션 그 여자 나레이션 하는 성우로서 경쟁력을 갖는 게 뭐냐면 나는 쪼가 없어요. 왜냐면 자유로워요. 왜냐면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이거를 100점 맞으려고 하질 않아요. 80점만 맞으려고 해요.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숨차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허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 우리 매니저도 여기 와 있지만 맨날 저보고 웃어요. 방송인 성우 서혜정으로서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외에는 정말 허당이래요, 저보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허당이기 때문에 방송할 때 집중해서 프로페셔널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 성장하는 시기에 뭘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싶으세요?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툭툭 털고 약 바르고 달리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단단해지고 여물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원해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시기에 나는 정말 많이 넘어졌거든요. 정말 많이 넘어지고 맨날 PD 선생님한테 혼나고 어떻게 저런 친구가 성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또 울고 막 속상해서 어느 날은 술을 진탕 먹고 깨보니까 변기 앞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막 정말 실수 덩어리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속상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그렇다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또 이거를 접해보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접해보고 그러나 100점 맞으려고 하면 부러지더라고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내가 이걸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됐을 때는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툭 던져놓고 그냥 즐기면서 공부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즐기면서 하면 훨씬 더 인지가 잘 되고 훨씬 더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이건 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쪼가 생긴다는 거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그 신문 속의 사설 내용이면 뭐 어떤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빠져야 돼요. 글의 내용 속에 빠져야 돼요. 그 빠져가지고 빠진 상태에서 내가 줄줄줄줄줄 읽어내는 거. 그렇게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틀이 안 생겨.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다른 톤이 나와요. 내용에 따라서 다른 나레이션 톤이 나와요. 예. 중요한 자리에만 되면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좋은 목소리를 가진 목소리를 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내가 꼭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긴장이 되잖아요. 그 긴장이라는 건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그 자리에 적응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서 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크 앞에 앉으면 긴장해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습관이 뭐냐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온다고요. 그 긴장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공식적인 자리, 그래서 저희는 늘 마이크하고만 이렇게 친했지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인 이런 자리에 오면 저 긴장해요. 긴장하는데 이제 그 긴장을 푸는 방법,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해서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먼저 상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세요. 상황, 내가 이 상황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러면은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앉아있건 제가 재작년에 업무보고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옆자리에도 앉아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해요. 그 뭐냐면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시도하다 보면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뭐 교수님이라던가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친구라고는 쉬운데. 근데 눈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먼저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됐건 뭐 누가 됐건 먼저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통령 옆자리에서 업무 보고도 해봤고 또 뭐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물건 온 것도 받으러 가봤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아요. 먼저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또 경비 아저씨도 사람이고 또 우리 엄마도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먼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데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이 나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를 만나러 이따가 사인 받으러 오세요. 사인 받으러 왔을 때 저는 꼭 눈을 보고 악수를 청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예,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떤 형식을 먼저 만난단 말이에요. 아, 이 자리는 내가 발표를 해야 되고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자리. 아,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뭐 어려운 사람. 이런 형식, 어떤 장치를 먼저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느 건물 가면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는 경비 아저씨도 있어요. 여기 차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러고 괜히 막 소리부터 지르는 아저씨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가 막 무색해 한다고. 뭐하네 한다고. 네, 그게 뭐냐면 가식적이 아닌 내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살아가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건 처음 만나는 누구가 됐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만나세요. 어떤 공간이 딱 마련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할 것이 뭔지. 이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은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 가서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친구들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발표를 하면 그러면 조금 덜 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시도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넣는 건 먼저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 그렇게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목소리가 경직되는 건 내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이 성대가 근육이거든요. 이 성대가 경직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직된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대가 떨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을 이렇게 줘보세요. 떨리잖아요. 네.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이렇게 긴장하면 이게 근육이 딱 경직되기 때문에 성대가 이렇게 떨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초에 180번을 진동을 하는데 얘가 경직이 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자꾸만 시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날 동국대학교에서 서혜정 성우가 말한 말이 맞구나. 그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 시도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느 날 내가 누구를 만나가 딱 자유로워졌을 때 정말 재미있어요. 네. 오늘 이 리더스 콘서트 강연도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토크쇼 시간 가진 어떤 느낌, 감상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까 제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두서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만나는 게 참 좋아요. 좋고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그 성공하신 분 중에 또 이렇게 일부는 자기가 자라왔던 그런 정말 이렇게 어렵고 감추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저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하고, 오늘은 그런 질문들이 안 나와서 제가 다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저는 다 얘기해드려요. 이 삶이라는 거는 참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축복이었고, 신께서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트레이닝 시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 힘드시죠? 지금 그 고통을 이겨내세요. 이겨내면은 나중에 나처럼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의 멋진 삶이 펼쳐지거든요. 제가 뭐 부를 축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부가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때 그 순간, 그때 나는 자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힘들까. 나도 여러분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그리워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 많이 하세요. 야단 많이 맞고 욕 먹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달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멋진 그런 성인이 됐을 때 또 만나고 싶어요. 예, 정말 저는 그냥 여러분과 이 만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너무 즐겁고요. 저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할 때 그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도도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엔 아마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동국대학교에서 저와 만났던 그 정말 예쁘고 멋있는 그런 학생들 앞날에 꼭 신의 축복을 내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오늘 밤에 꼭 기도하고 잘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솔한 말씀 해주신 서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